자, 3교시로 들어가서 지금 기본적인 프로젝트 세팅을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다 하셨죠? 그래서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구현될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따라 하셔야지 과제를 이해하실 겁니다. 3교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실행을 한번 좀 시켜보면요. 자, 제가 PC를 바꾸고 나서 생각보다 성능이 너무 좋아져서요. 이렇게 AVD 가상환경 내에서 지도를 이렇게 티맵 지도를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 확대를 하면은 확대도 이루어지고요. 축소를 하면은 축소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현 위치 기준점이 여기로 되어 있는데 가상장치라면 아마 지금 현재 위치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폰이라면. 근데 이 가상장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해 보시면요, 요 점점점 클릭을 하셔서 로케이션에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이제 하나 찾아놓은 게 있는데 여기요, 우리 학교를 찾은 겁니다. set location 하면 위치 정보를 여기다가 전송을 해줘요. 그러면 현 위치로 누르면은 이렇게 현 위치로 이동이 되어 있죠. 물론 이거는 자동화 코드를 집어넣으면 현 위치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확대를 하면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저희가 있는 위치, 좀 벗어났네요. 여기 위치로 잡혀가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겠다는 거고요. 또 검색 버튼을 눌러서 뭐 이렇게 시청하고 검색을 하면은 시청에 관련된 위치로 티맵이 이동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추가 구현해 놓은 것은 해당되는 위치에 마커가 찍히고 그 마커에 구현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능까지 구현을 해 놓은 상태예요. 자, 그래서 다른 곳을 선택하면 풍선 도움말은, 마커의 풍선 도움말은 사라지게 되고요. 자,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온크리에이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온크리에이트로 가서는 초기화 관련된 이닛 뷰 호출해주고, 객체 생성하는 이닛 인스턴스 메서드 호출해주고, 이벤트 리스너를 호출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게 온크리에이트 내부에서는 다 한 거예요. 마커 이 부분은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우리 학교로 찍으려고, 수동으로 찍으려고 넣어놨던 코드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이닛 뷰를 확대해 보면요, 뭐 했나요? find view by id에서 결합하는 부분이 있죠. 그 코드만 쭉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우리 필요 위젯들을 집어넣는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일단은 배제하셔도 됩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비트맵 에서 마커에서 좌표에서, 해당 좌표에서 마커에 버튼을 눌렀을 때, 풍선 도움말이 나왔을 때, 자, 다시 예를 보여드리면 풍선 도움말이 나왔을 때 오른쪽에 버튼 만들어 가지고 버튼 눌렀을 때 사용할 내용들을 그거 하기 위해서 이 코드를 넣었는데요. 사실은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본 지도 띄우고 마커 찍는 데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닛 뷰를 해서 뷰들을 전부 다 초기화 해주고요. 그리고 이닛 인스턴스를 호출해주고 있죠. 그럼 이닛 인스턴스 함수에서 보니까 티맵 뷰 하나 생성해 주고요. 그쵸? 우리가 위에서 다 만들어 놨으니까 티맵 뷰 멤버 만들어 놨죠. 뷰를 생성하고, 그리고 아까 중요한 부분, 요 키 부분이요. 이 키 부분을 여러분들이 발급받은 키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제 거랑 똑같은 거 쓰실 필요 없습니다. 제 거 똑같은 거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급받은 키를 여기다가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tmap 뷰에서 set sktmap api 키, 요 키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tmap 이건 리니어 레이아웃을 tmap으로 사용을 하더라고 했죠. 그래서 linmap view라는 위젯을 위에서 검색을 해놨는데 그것에다가 add view에서 이 tmap view 객체를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하면은 이 레이아웃에 tmap이 집어넣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tmap에다가 어떤 요청을 보내고 하기 위해서는 tmap data라는 위젯을 객체를 또 생성을 해주고요. 자, 그 뒤에 뭐 하는 겁니까? 로케이션 매니저 만드는 것이죠. 이제 로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해서 get system 서비스, 로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tmap에서도 tmap 로케이션 매니저가 따로 있어요. 그것을 쓰셔도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기존 안드로이드 로케이션 매니저를 쓰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쓰고 있는 로케이션 매니저를 그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POI 리절트 어레이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든 이유는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해당되는 검색을 했더니 목록이 여러 개 나왔다. 그럼 그 여러 개 나온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즉 여기서 시청이 아니라 뭐 맛집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주변에 맛집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뭐 여러 가지 목록이 나올 겁니다. 이런 목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레이 리스트 타입으로 POI 리절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에서 POI 리절트는 tmap POI 아이템의 제네릭 표현이죠. 그래서 POI 리절트를 하나 초기화하는 요 작업만, 객체를 생성하고 초기화하는 작업만 담당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그 뒤에 이벤트 리스너는요, 이벤트 리스너 함수를 만들어서 버튼 줌, 인, 아웃, 현재 위치, 그리고 검색에 해당되는 것에 set onClick listener 하면서 리스너 객체를 전달하는 형태로 만들었어요. 자, 모든 것이 이벤트 리스너 그러면 리스너하고 리스너 메소드 핸들러까지 다 구성되는 형태로 표시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또 관리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리스너를 집어넣어라. 리스너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이 리스너는 뷰에 onClick listener, 리스너는 new 하고 뷰에 onClick listener, 이렇게 외부로 원래는 이거 하나당 하나씩 다 있어야 되는 리스너가 이렇게 객체 하나로 따로 만들어 버리면은, 만들면서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어떠한 위젯에 해당되는 것인지 케이스 구분을 해주면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버튼 서치에 해당되는 것에 필요한 것들, 줌인, 줌아웃을 보니까 tmap 뷰에 맵 줌인, tmap 뷰에 맵 줌아웃에 해당되는 함수를 호출해주면 확대하고 축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 버튼 my location 해가지고 로케이션 매니저에다가 리퀘스트 로케이션 업데이트 해서 GPS 프로바이더를 이용해서 최소 1000분 1m 간격으로 로케이션 리스너를 통해서 듣겠다. 이 로케이션 리스너는 아래쪽에 있죠. 또 자, 로케이션 리스너를 생성을 해주는 코드가 들어가 있고, 위치 수신자 인스턴스화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on location changed, 위치가 바뀔 때마다 요 로케이션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로케이션의 위도 경도 값을 이렇게 뽑아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tmap한테 set center point를 로케이션 위치로, 센터 포인트, 그리고 로케이션 포인트, 그리고 아이콘 비지빌리티에 관련된 것, 즉 해당되는 것들에 마커를 쓰거나 이런 거 할 때 쓰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초기화를 해줍니다.
다 설명 이해되시죠? 코드를 보시면 되게 단순하다는 것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요건 뭐 이제 오버라이딩 되는 부분이니까 자동 오버라이딩 시키겠죠. 리스너를 집어넣으면서 자동 오버라이딩 되는 부분입니다. 자, set 마커 부분은 신경 쓰지 말자고 했어요. 제가 원래 메소드로 만들어 가지고 요 함수 호출 때마다 부를 때마다 그 위치에 마커를 찍으려고 했던 건데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제일 아래쪽에 보니까 검색에 대한 메소드를 하나 집어넣네요. search POA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입력창에 들어와 있는 문자열을 전달을 해주면은, 이해되시죠? 버튼에서 그러면은 버튼에 search 부분 들어오면은 search edit 텍스트 안에 있는 값을 뽑아 가지고 search POI라는 함수로 전달을 해주죠. 그리고 이건 없을 때, 비어있을 때 검색어 입력을 해서 처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else문 넣어놓은 거고요. 없어도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 부분으로 돌아왔을 때 이 검색어가 들어올 겁니다. 맛집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 안에. 그러면 tmap data라는 객체 아까 위에서 만들었죠, 우리가. init 해서 그러면 tmap data 해서 tmap data 객체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tmap data 객체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find all POI 라고 되어 있습니다. find all POI요. 그거 코드 다 보여드리면은 문자열, 검색 문자열 넣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 POI를 검색할 수 있는 리스너 콜백을 오버로딩을 이렇게 자동으로 매개 변수로 해서 객체를 생성을 하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onFind all POI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 오버라이딩 해서요. 오버라이딩 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자, array list 같은 경우에는 요 리스트 안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검색한 내용들이 다 저기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POI result, 이거는 아까 위에서 우리가 만든 array list죠. 관리하기 위해서. 없어도 사용할 수 있어요. 좀 편리성을 위해서 좀 만들어서 array list 이 목록 안에 다 검색된 것은 여기에 다 담기게 되는데, 그 값을 여기다가 따로 관리하려고, 마커로 관리하려고 여기다 뺀 겁니다. 이 코드 솔직히 없어도 동작은 합니다. 자, 그리고 tmap 뷰에다가 set center point에서 array list에 get 명번지, 이 첫 번째 거죠. 첫 번째 거. 그래서 get POI point, get longitude, latitude 하셔가지고요.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것이냐, true 뭐 이런 것인데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true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아래 코드에서는 그 array 리스트 안에 있는, 요 array 리스트 안에 있는 값들을 반복을 돌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마커를 찍어주고 있어요. 로그 정보 하나 출력해 주고요. 그리고 tmap 마커 아이템에서 마커를 하나, 즉 핀 같은 거 찍어 놓는 거 있죠. 핀 찍는 거고요. 그리고 set tmap point, 그리고 set call out title, 제목 다는 거고요. call out subtitle 다는 거고요. show call out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을 살려주면요, 오른쪽 버튼, 마커의 오른쪽 버튼이 활성화가 돼요. 다시 실행을 해보면은, 예, 여기다가 서울시청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변경을 했군요. 이거 지금 마커를 tmap 뷰고요. set 마커 호출해줬고, 랄라, 이미지를 빼버렸군요. 제가 이거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네. 이것도 이제 쓰는 방법은 똑같아요. 마커의 지도 위치에 오른쪽 버튼을 표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서울시청으로 해서 로케이션 가볼까요?
현 위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도가 다운로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기에 해당되는 거 지금 뷰 부분을 빼놔서 그러는 나타나는 현상인데,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부분이 마커를 생성하는 거. 마커 사용하는 방법은 또 동일하게 도큐멘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팀의 뷰에다가 모든 마커를 찍어라 라고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안 넘어오네요. 계속. 네, 지도가 지금 네트워크가 아마 여러분들 학생들이 지금 전체 학교 시스템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런지 지도가 지금 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이러네. 네, 동일하게 작성하는 코드인데 자, 이 부분에 좀 손을 좀 봐야겠네요. 어쨌든 완벽하게 지금 다 만드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은 팀앱이 부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요. 어떤 설명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건 왜 안 될까? 갑자기 마음에 안 드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좀 다 지우고, 자, 포탈 익셀스 스레드 8. API 키를 제가 뺐군요, 아까. 그래서 그런 게 나왔구나. 잠깐만요. 여러분들한테 하면서 제가 제 키 안 보여드리려고 키를 제가 빼버렸군요. 키는 넣어놓고 여기 다시 마커 오른쪽 버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잘 나오네요. 여기서 시청 검색 하시면 나올 거고요. 아래쪽에. 그리고 여기 누르시고 요 버튼 있죠? 요거 나타나게 하려고요. 그럼 요것도 이벤트 처리해야 되거든요. 눌렀을 때 뭐 하겠다 라고 하는 이벤트, 기호에 맞춰서 본인들의 개발 목적에 맞춰서 코드를 작성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동작되는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은 전체적으로 구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면 이 도큐멘트를 보시다 보면 마커를 생성하는 방법 샘플 코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요쪽이요. 그 아래 도큐멘트에 보면은 마커에 관련된 것을 쓰는 방법을 더 자세하게 코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POI 사용하는 방법, 검색하는 방법, 여기서 처리가 똑같이 되어 있죠. 그쵸? 검색. 자, 그리고 팀앱 앱 실행, 팀앱 앱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 여기 어디에 보면요, 잠깐만요, 마커 말고도 지도 안에 보면은 폴리라인이라는 선 긋는 거다가 폴리건도 있고요, 연결선. 그리고 팀앱 서클 해가지고 원을 그리는, 지도 중점으로 반경 원을 그려주는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팀앱 GPS 매니저라는 부분도 있죠. 예. 팀앱 아이템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POI 아이템. 그래서 POI 검색에 대한 것들도 나오고요. 자, 그래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여기에 보면은 T맵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 되어 있고요. 자, 자동차 경로 안내. 경로 탐색을 먼저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어떤 말씀드린지 이해되시죠? 경로를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할 것이다. 예. 그래서 Tmap 데이터 객체에 find path 데이터 함수를 사용을 하면요. 그래서 경로를 구할 수 있다 그랬죠. Tmap 폴리라인을 사용해서 쉽게 경로를 그릴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라인들도 거는 방법도 나와 있죠. 그래서 폴리라인은 꼭 해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 Tmap 지도를 설명을 드리면서 해보시면 의외로 되게 간단하게 지도가 만들어지네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과제로 좀 넘어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요, 예, 지금 제가 드린 설명 안에는요 마커를 찍는 부분까지는 설명을 드렸어요. 과제 예제 코드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나 지금 안 돼 있는 것은 폴리라인에 대한 것은 설명 안 돼 있고요. 구현 안 돼 있고, 그리고 경로 탐색에 대한 것은 일부러 빼놨습니다. 그래서 과제로 수업 시간에 구현해서 설명한 Tmap 지도 앱의 예제를 구현을 해보시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 구현을 해보세요. 그리고 난 뒤에 경로 검색 기능을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현을 해보세요. 그래서 경로 탐색, 검색 기능 제가 만들어서 설명드렸는데, 경로 탐색 기능도 구현을 추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경로 탐색, 특정한 위치를 가지고 바로 해당되는 경로를 탐색하도록.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위치를 먼저 검색을 하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경로를 탐색을 해줘야겠죠. 예, 그런 부분들까지 구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잘 안 되신다라면은 요 사이트의 오픈 API 요 페이지 내에 보면은 모든 메소드와 사용법에 대해서 친절하게 코드와 함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학습해 보신다면 스스로 얼마든지 구현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지금 7주차 수업인데 한 주차가 저기니까요. 다시 들어가 보면은, 잠시만요. 네. 뭐 A반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재 7주차는 저기고요. 예. 부처님 오신 날로 휴일이고, 8주차에는 지금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에는 7주차라고 해놨지만 실제로 수업은 8주차에 진행이 되겠죠. 8주차 수업 진행을 하고, 일종의 지금 현재 중간고사가 계획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과제물 평가 중에서 이 과제물을 조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출석 인정으로만 사용할 게 아니고요. 이번 예제 같은 경우는 직접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이렇게 덧붙이자면은, 경로를 그러니까 어떤 목적지를 검색을 하면 목적지 목록이 쭉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검색 기능에서. 구현 설명을 좀 한다라면, 검색 결과를 목록으로 출력하는 기능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경로 탐색 기능 같은 경우에는 검색 결과 창에서 선택한 목적지를
경로를 탐색을 하게 됩니다. 위 기능을 모두 구현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여지껏 배웠던 것들이 다 나오게 되죠. 그쵸? 다이얼로그 박스 오랜만에 말씀드리니까 또 이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겠는데 좀 띄워서 다시 한번 다이얼로그 박스 보시고요. 그리고 어댑터 뷰 기억들 나시죠? 리스트 출력을 하기, 목록 출력하기 위해서는 어댑터 뷰를 사용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경로 검색을 해서 그 중에 선택을 하면은 그 선택된 것으로 경로를 탐색을 하도록 하는 것까지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진 않죠? 생각보다 쉽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API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히려 지도 같은 경우에는 구글 지도를 통해서 개발하는 게 더 까탈스러워요. 까탈스럽고 자꾸 변화가 너무 심해서 관리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매니페스트 클래스 하나, 퍼미션 클래스를 하나 따로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는 방법도 좀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는 퍼미션을 써야 되는 게 체크 퍼미션을 해야 될 경우라면 그 클래스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면서 매니페스트와 체크 퍼미션 클래스 액티비티에서 실제로 퍼미션을 요청하는 부분들에 대한 값만 변경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긴 설명, 제가 일일이 코드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되면은 아마 이 코드 설명하면서 작성을 하면서 하면 2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코드를 보여드리면서 해설 같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에다가 추가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다음 예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하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